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역이란 무엇인가? 주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고 사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갑자기 웬 주역이냐? 그리고 또 주역이 어려운 거 아니냐? 주역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사주하고 주역하고는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역을 이제 방송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쉬운 일만 아닌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나오는 이 간지 같은 식으로 괴 부호를 음량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조금 더 수월할 텐데, 아무래도 음성으로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긴 하겠죠. 그거야 오디오 강의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재밌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게 어렵지 않은 거구나. 뭔가 접근성이라든지 거리감도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는 게 아닌 내 실생활에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활용 가치도 여기저기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대입하면서 이게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구나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재미와 흥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이론적으로 공부는 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공부의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그렇게 막연한 공부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항상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접근성에 대한 여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얼만큼 이 독자라든지 강의를 듣는 청중들한테 가깝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이 얼만큼 깊이가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하든 어떤 문장으로 글을 쓰든 그거는 사실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와닿아야죠.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 사람이 와닿고 가깝게 느끼고 어렵지 않게 생각이 들려면 자기 인생과 밀접한 연관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과 크게 어긋나거나 다르지 않은 친숙함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선입견을 갖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주역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에 성경이 있고 불교에 불경이 있듯이 유교 경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경이죠. 사서 5경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역경에 해당하는 주역은 말 그대로 주나라의 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주역 이전에 하나라 때 연산역, 은나라 때 귀장역, 이렇게 그 전에도 이런 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산역은 그 8궤 중에 간꾀를 으뜸으로 세워가지고 산에서 구름이 나오듯이 옆면에서 끊임이 없다, 이런 뜻으로 연산역이 전해졌었다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귀장역은 만물이 이제 곤꾀로부터 시작해서 흙에서부터 생겨나고 다시 흙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곤을 으뜸으로 삼아가지고 곤꾀부터 시작하는 그런 역의 부분을 얘기하죠. 연산역은 간을 시작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배울 주역에 대한 것은 건꾀를 으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건꾀가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주역의 궤 번호가 64번까지가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건이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록에는 이제 주역에 대한 내용만 전해질 뿐, 연산역이나 이제 귀장역에 대한 것은 그냥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역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누면 경과 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문은 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상경은 천지 만물의 이치를 얘기하고 하경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상경 30개, 하경 34개 해가지고 총 64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과 전으로 나눠져 있고, 전이라는 것은 이제 원문에 있는 주역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주역이 계사전이니, 뭐 설괴전이니, 서괴전이니, 잡괴전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 설명을 길게 하고 어렵게 막 하면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역에 대한 구성 정도는 알아둬야 되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이전에는 이제 연산력과 규장력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역의 구성에는 경과 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경은 상경과 하경으로 나눠져 있고, 그게 이제 30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하경은 31번부터 6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경에 대한 해설을 이제 붙인 거죠, 전에다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괴전, 서괴전 이런 것은 이제 괴 자체에 대한 해설을 붙여 놓은 겁니다. 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괴에 대한 차례를 붙여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읽기 위해서 알려져 있는 바로 공자가 이제 시빅을 지었다고 해서 시빅전이라고 하는 게 주역에 대한 해설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빅의 해설서 없이도 나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하면은 이 시빅전을 굳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경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경만 읽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시빅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거죠. 제가 하는 주역이라든지 육효라든지 이런 강의에 대해서는 이런 경과 전에 대한 내용을 아주 막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구성 정도만 하고 어떤 식으로 강의할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빅에 대한 부분, 단전, 상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전은 이제 문왕이 괴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괴사를 설명한 글이죠. 단전이라고도 하고 단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상전, 두 번째 상전은 괴상을 이제 대상이라 하고, 효상, 그러니까 주역에 대한 부분은 괴하고 효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를 구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효가 하나가 되면 음량이고, 두 개가 되면 음량에서 출발한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효가 세 개가 되면 사상에서 출발한 8괴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8괴라고 하는 이 3효, 3획에 대한 이 효가 두 개가 중첩되면 그것을 이제 대성괴 또는 64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64괴는 각 괴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을 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괴가 효가 6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각 괴마다 효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6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64괴가 있고 그것을 6번 중첩시키면 384 효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괴상과 효상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 상전이라는 것은 각 64괴마다 이제 괴상을 달아놓은 거, 그것을 이제 대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384에 대한 효상을 달아놓은 걸 이제 소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의 전체적인 현상, 그런 괴상하고 괴를 이루고 있는 효의 부분인 효상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부연해서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을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단전하고 상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문언전입니다. 문언전인데 이거는 두 개가 있어요. 건과 곤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건문언전, 곤문언전. 건괴하고 곤괴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사전이 있습니다. 계사전은 이제 주역의 총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사의 관계를 음량론적 기반으로 해서 아주 체계화시킨 글이 계사전입니다. 그래서 계사전은 계사상전과 계사하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게 하면 6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괴전, 이 설괴전의 이 괴는 8괴를 설명한 글이죠. 8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파한 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계전이 있는데 서계전은 차례 서자를 해서 이제 괴 순서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서계전도 서계상전, 서계하전 이런 식으로 주역, 상경, 하경 이런 식으로 순서를 쫙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10번째 해당하는 이제 잡계전이 나오죠. 잡계전은 말 그대로 나머지 짤막한 부분들 잡다하게 이제 섞어놓고서 일정한 규칙적인 부분 같은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놓은 글이 됩니다. 그래서 잡계전까지 하면 시익전 이렇게 경과 전 나눠져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주역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또 읽으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주역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역의 경문 자체가 한 24,000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또 그거를 하나하나 글만 보고서 한다고 하면 머리에 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주역도 주역이지만 사주 명례 음령오행 체계를 10간 12지를 포함해가지고 십성이라든지 이런 생극제어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역을 배워가지고 이제 뭐를 할 거냐 목적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점을 칠 겁니다. 그리고 주역에 대한 원래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의리역하고 하나 상수역이에요. 의리역은 말 그대로 뜻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이제 수양하는데 사상으로 삼는 이런 부분이고 상수역은 말 그대로 상과 수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주 명리도 상과 수로 점을 치는 상수역에 국한되는 거죠. 근데 주역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 중에 의리역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괴에 대한 뜻이라든지 효사의 의미는 아는데 이게 실생활에 점을 쳐가지고 괴하고 효를 얻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역을 사실 점을 치는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주역에 대한 괴나 효사가 아니면 또 이 괴로 인한 음양오행의 생극제화 같은 거를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천수성괴가 이런 거구나, 풍화가인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이론만 갖고 있으면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나한테 가깝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 학문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체하고 용을 항상 구분을 하는데 이 주역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체가 됩니다. 그 주역 그 자체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것은 주역에 대한 오리지널 정통 주역뿐만이 아니라 매화역수라든지 육효라든지 다른 말로 뭐 경방력 또는 오행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점을 쳐가지고 내가 이 괴를 얻었는데 이것이 장차 나에게 어떤 기륭화복을 예견해 주냐, 이걸 통해서 이제 괴의 뜻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주역의 유래도 상수역으로부터 출발이 됐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원래 괴사하고 뭐 효사 이런 게 달리기 전부터 64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만으로 활용했다는 얘기는 상과 수로 점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문헌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로만 봐도 점을 확실히 쳐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론서로만 담기에는 사실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을 치는 쪽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고, 점이라는 거는 글자 자체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자로 되어 있는 글자를 보시면 천지이치를 관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지이치를 관통해서 사람이 나아갈 바를 점 찍어서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는 건 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입구자. 그러니까 점이라는 얘기는 이제 천지이치를 관통해서 나갈 바를 점 찍어 가르쳐준다. 이거 말 그대로 세상의 이치를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점을 해석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알려주는 그 흐름에 대한 것은 그 흐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조선시대 율곡 이 선생이 이제 신면양병서를 내놓을 때도 주역의 괴를 얻었었고, 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도 주역점 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쟁 나갈 때도 주역을 계속 쳐가지고 대응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을 쳐야 한다는 거, 점 치는 법이랑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주역에 대한 구성, 경과 전으로 돼 있고, 그 경은 이제 상경, 하경, 전은 이제 10익전 해가지고 10개 있다. 끝!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궁금하시면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뭐 설명을 할 때 당연히 음량이라든지 뭐 사상 8궤, 그리고 64궤, 이 정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례 같은 것들, 점을 쳐가지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당황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 배울 때 당연히 어려웠고, 책을 봐도 엄청 두껍잖아요. 주역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연이 되면 하나씩 정보를 이제 습득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너무 한꺼번에 욕심내지 마시고, 주역궤가 64개가 있는데 그 64개를 다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주역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궤 하나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주역궤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은 그 궤가 점을 쳐서 나왔을 때라든지 그 궤에 대한 상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다. 그러면 그 궤 위주로는 적어도 한 개는 아는 거예요. 그걸 꼭 64개를 알아야지만 막 정통하고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역에는 64개가 있고 그 경우의 수가 64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사실 내가 공부한 그 한 개만 나올 거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죠. 그 공부를 이제 차근차근히 해가면서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가 되고 하면서 쭉쭉쭉 64개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는 날이 오면,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점괘가 나왔을 때, 그 점괘에 어떤 효과가 나왔을 때, 이런 거를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 대한 구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씩 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주역의 구성, 역사라든지 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